분명히 쓰러뜨려야 할 악당일 텐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스테이키한 걸까요? 오늘은 뉴피스와 함께 용자물 애니 속에 등장하는 악의 축인 빌런, 그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악당의 탑5를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애니 소식을 진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름 피자, 또 다른 이름은 솔다토 제이로, 재밌는 이름과는 다르게 용자왕 가오가이거의 주인공인 가이의 라이벌입니다. 첫 등장 당시에는 주인공이 쓰러뜨려야 할 기계 사천왕의 리더격인 인물로 나타났으나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본래 삼중년 태양계 중 붉은 별을 수호하는 솔다토 사단의 최고 전사였지만, 삼중년 태양계는 보랏빛 별에서 일어난 존더 사건으로 인해 기계 승화되어 멸망해버렸고, 솔다토 제이 또한 그 과정에서 힘을 잃게 되어 절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조력자의 말에 힘입어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존더리언화되어 기계사천왕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가이와의 전투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 존더리언의 수령인 파스다에게 특공하여 승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피자는 카이도에 의해 정해되어 과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솔다토 제이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 용자전함 킹 제이더의 등장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전반적으로 기계사천왕이라는 개간지 타이틀에 사실은 멸망한 별의 수호자였다는 클리셰, 주인공의 라이벌이지만 마지막에 기억을 되찾고 아군 포지션으로 부활하는 등 상당히 인상 깊었던 독수리 오영재 중대장 같은 캐릭터라 5위에 올랐습니다. 시프터는 브레이브 폴리스에 대항하기 위해 빌런 개발자인 빅팀 오랜드가 개발한 초 AI를 탑재한 군수무기 로봇입니다. 생긴 것부터가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라고 적은 것 같은 얼굴에 정의의 마음을 가진 브레이브 폴리스와는 다르게 초장부터 사악한 마음으로 설계된 빌런인데요. 초기에는 한쪽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른 한쪽에게 전달하는 등 제법 합도 잘 맞고 쌍둥이로서 어느 정도 돈독한 유대감을 보여주지만, 중간부터는 그런 일면조차 사라지면서 보다 강해지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악의 마음에 물들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은 한쪽의 부품을 흡수하여 더욱 강하고 거대한 아머드 치프턴이 탄생! 순식간에 브레이브 폴리스를 제압해버리는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두 치프턴이 하나가 된 만큼 그 크기가 제이데커나 듀크파이어의 2배에 달했고,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을 단일로 해낼 수 있게 되었으며, 비록 하나로 합체한 파이어 제이데커에게 파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치프턴이 있었기에 파이어 제이데커가 탄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사 자체는 짧으나 작중 최초로 초 AI를 탑재한 악당이었으며, 제이데커를 거의 초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의 존재감, 그리고 다른 악당들조차 한 수 접어줄 정도의 흉악한 비주얼, 쌍둥이 캐릭터라는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4위에 올랐습니다.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의 주인공인 샘푸지 마이토의 라이벌인 캐릭터 에이스 조. 그의 원래 이름은 라이바루 조이지만 작중 대부분의 상황에서 에이스 조로 불리는데요. 원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주인공인 마이토의 라이벌로서 볼프강 박사가 만들어낸 메카인 비룡을 탑승하여 등장하였고, 당시 마이트 가인의 약점인 공중전을 선점하여 테크니컬한 컨트롤로 마이트 가인을 궁지로 모는데요. 특히 비룡의 조종석은 차량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핸들을 돌리고 기어를 움직이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후반에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을 상대하기 위해 볼프강 박사에게 삥 뜯어온 괭룡으로 힘과 스피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라이벌의 면과 에이스의 면을 모두 챙기기도 했으며, 키 178cm에 65kg라는 호리호리한 체형과 수려한 외모, 독고다이형 외로운 늑대의 이미지가 있지만 때때로 히로인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츤데레끼도 있어 다방면으로 노리고 만든 캐릭터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런 그에게는 최종 보스에 의해 아버지를 잃었다는 어두운 과거가 있으며 막판에 보스를 쓰러뜨리는데 일조하는 다크 히어로적인 모습도 있어 여러모로 정이 가는 캐릭터라 3위에 올랐습니다.
세븐 체인저는 작중 최종 보스인 오보스 휘하의 간부 중 한 명으로 용병이자 직속 해결사 같은 느낌의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용자물 최초의 주인공의 라이벌이라는 속성을 지닌 캐릭터로 등장서부터 다간 X와 랜드 바이슨을 압도하는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고 악당이면서 용자들과 같이 말을 하는 로봇이라는 떡밥을 던짐으로써 다간의 악당들 중에서도 대번의 이목을 집중시킨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그의 이름, 7단 변신 세븐 체인저라는 점인데요. 세븐 체인저의 변신 형태에는 잠수함과 트럭, 그리고 전투기와 탱크가 있으며 심지어 그리폰과 제규어와 같은 짐승 형태로도 변신할 수 있는데, 이런 변신 기믹을 사용하여 등장하거나 전투에 임하여 다방면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용자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등장한 모든 용자들을 통틀어 가장 많은 변신 기믹을 지닌 것으로 세븐 체인저를 기점으로 섀도우 마루나 볼포그, 그리고 다크 섀도우 등 변신 기믹을 지닌 용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 의미에서 세븐 체인저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캐릭터이며 진짜 정체 또한 반전미가 있는 요소로 오보스에 의해 멸망당한 와이더 행성의 용자, 즉 다른 별에서 온 용자라는 부분도 뽕이 차오르는 포인트 중 하나였기에 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우지 쾅쾅 나타났다. 우주외계인 그는 무서운 복지대왕 드라이어스 사장님. 국내 더빙판인 썬가드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이자 자칭 우주 황제. 평소에는 제트모드로 이동하며 그 속도가 무려 마하 12에 달한다고 하는데,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데스 타이거와 데스 이글, 그리고 데스 드래곤이라는 3마리의 짐승형 로봇이 하나가 되어 삼수 합체 드라이어스로 등장했습니다. 변신 과정이 박력 넘치고 카리스마 있어 주인공인 파이어버드보다 인기가 좋은 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로 드라이어스 변신 음악 자체도 굉장히 웅장한 편인데요.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용자물 애니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들 중 과연 드라이어스만큼의 멋진 변신을 보여준 이가 있었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납득하게 되죠. 하지만 드라이어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 외형이나 변신씬도 있지만 그의 인성, 즉 참된 리더십에 있는데요. 드라이어스에게는 슈라와 조르라는 딱 보기에도 악역 1과 2같이 생긴 부하가 있는데, 이들이 매번 파이어버드에게 당해 작전이 실패할 때마다 드라이어스는 이를 질책하거나 벌을 내리기는커녕 다음 작전을 더욱 치밀하게 짤 수 있도록 기잡이 역할을 해주는 등 상관으로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슈라와 조르 또한 드라이어스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가 위험할 땐 몸소나서 방패가 되어주는 등 다른 용자물의 악역들을 살펴봐도 결코 흔히 볼 수 없는 대인베로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에 와선 드라이어스의 행실이 오히려 기업인으로서 재평가받고 있으며 드사장님의 밑에서라면 무덤까지도 따라갈 수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등 기습승배 드라이어스! 최종 보스 치고는 외모도 성격도 상당히 호감 가는 캐릭터로 변모되어 1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뉴피스와 함께 살펴본 용자물 속 멋있는 악당 탑5. 여러분이 기억하는 멋진 악당은 누가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뉴피스와 구독 합체 부탁드리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소식과 서브컬처 콘텐츠는 뉴피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